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비누와 향초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제품의 제작법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공방인데요.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에는 다양한 공방들이 활동 중입니다. 향초와 비누, 도자기 등 다양한 종목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향긋한 꽃향기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곳은 향초 공방. 취향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 자신만의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가족 단위라든지 연인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연말에 직장인 분들 연말 연시 팀 회식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 스틱을 위해서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비누 공방입니다. 한 폭의 그림을 비누에 담아냈습니다. 꽃과 케이크는 물론 해외 유명 명소까지 단순한 비누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입니다. 다 같은 비누가 아니라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 수 있고, 처음에 원데이로도 시작하셨다가 이제 거기에 취미를 느끼시고 이제 자기만의 사진을 갖고 와서 또 그렇게 제작을 같이 해 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격증 반으로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수 있으세요. 공방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입니다. 이곳에는 27개의 공방이 운영 중에 있는데 한복과 향초, 도자기, 전래놀이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방거리는 지난 2017년 조성됐습니다. 미군이 떠나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동두천시.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현재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공방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방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서울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잘 모르시거나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산동 관광특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방. 다양한 종목의 공방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공동형 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지역위원회가 긴급 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추진하는 위치와 규모가 부적합하고 현실화되면 교통체증과 오명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또 강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화장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형 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은 지난 2일 열린 정례회에서 의원 8명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약속대로 민주당에 하반기 의장을 주면 화장장 안건들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의회를 파행시켜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장장 납골당과 연결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심의 지연으로 민생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양주시의 2차 추경 예산안은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오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 세출 총액은 1조 2,761억 원으로 일반 회계 1조 915억 원, 특별 회계 1,94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374억 원 늘었고 교통과 물류 분야 105억 원, 지역개발 등이 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4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2일 밤 10시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터널 부근에서 2.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트럭에 타고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현안 예산들의 향방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현안과 내용에 집중했을까요?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가 의정부 갑 박지혜 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내년 예산안 두고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요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고 올해도 그 세수 결손이 이제 30조 이상 발생할 거다. 작년에도 뭐 50몇 조, 56조 이렇게 수십조 원 규모였는데 연속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 부분이 국가 수입 부문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행정부를 이제 적절히 견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산업부 예산을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화석연료 예산은 감액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됐고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지역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 반대로 사실 뭐 의료 대란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의대 관련한 예산이 조금 졸속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면서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 GTX-C를 포함해서 경기도 지역의 SOC 예산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경기 북부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그 도시 역사가 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조금은 이제 오래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민의 눈높이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SOC 예산이 중요하다고 봤고 특히 제가 이제 선거 기간에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산 지원이 조금 더 추가로 더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는 지역 현안이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라고 해서 CRC라고 대규모 부지가 있는데 이게 수년째 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부지 매입 비용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국비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 저희가 그동안 감내해온 여러 가지 지역의 그 손실 같은 거를 보상하는 측면에서도 국비 지원이 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이번에 조금 저희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 지역 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좀 더 편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성과로 좀 볼 만한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이 예결위 과정에서는 예산의 규모도 보지만 예산의 집행 과정이 적절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 편성을 그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들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의 교통인프라 GTX-C 같은 경우 2028년까지 완공해야 되는데 이거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신경을 써라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CRC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줘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기존의 물류단지가 아니라 이제 뭐 복합문화공간 을 비롯해서 디자인 클러스터 같은 걸 이제 의정부 시에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자 하는데 그런 절차적인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 시민들은 이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좀 포함되지 않은 것들 네. 향후에 좀 어떤 노력들 계속 이어가실 건지 작은 예산이라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정부의 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부터 이제 우리 지역의 교통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점검하고 요구하고 그런 활동 계속 할 예정입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인천에서는 철도와 교사, 학교 등의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철도 키워드에서는 철도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월 5일과 6일 각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인천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체불임금 지급,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과 1인 승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노사 합의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 키워드는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진상규명과 특수교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 문제를 살펴보게 만들었는데요. 학생 대비 부족한 특수교사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 특수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공감하게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부천과 김포에서는 학교와 주택, 김장 등의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키워드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13개 지역에서 유치 경쟁에 나선 경기용 과학고 신규 지정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05년 경기 북과학고 개교 이후 20년 만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공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역사회와 정치권까지 유치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당초 11월 말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심층 질의 절차를 추가하면서 발표를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주택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소식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27일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중 3만 6천 가구를 재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는데요. 중동 신도시에서는 7호선 역세권인 은하마을과 1호선 역세권인 반달마을 A블록 등 6천여 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이 커진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하지 않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지역 이슈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지난 2일 양 당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효불급한 경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회복 예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등 동수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오는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시행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의 5주간 이용 건수가 8,55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계약업체도 시행 초기 2,362곳에서 3,520곳으로 49% 증가했습니다.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은 지하철역에 설치된 지파센터를 통해 배송 물품을 모으고 택배사와 단가 계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은 지파센터에 배송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픽업을 요청할 경우 2,500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